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폭염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충북 전역에 닷새째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지역은 37도의 가마솥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온열 질환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르신들은 어느 때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해가 불을 뿜어내는 듯 아침부터 쏟아지는 따가운 떼약볕을 피해 나무 그늘을 찾았습니다. 부채질을 하고 아이스크림을 먹어봐도 더위는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박재규 할아버지는 찜통 같은 집을 나와 버스로 30분 거리인 청주중앙공원에 들렀습니다. 차라리 나와 있는 게 나아. 집에 보통 3시 돼서 들어가지 뭐 4시나. 집에 기껏해서 공원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놀다 들어가요. 마땅히 찾을 곳이 없는 어르신들은 집에서 더위와 사투를 벌입니다. 에어컨이 있지만 살림살이 걱정에 마음껏 틀기도 어렵습니다. 전기세 아까워가지고 선풍기도 조금 틀었다 껐다 또 정이 더우면 또 켜고 이래요. 제일 더우면 이제 저 소문다리 가서 앉았다 오고. 김경호 할머니는 더위를 쫓으려 재활용센터에서 20년 넘은 낡은 에어컨을 가져와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만큼이나 시원찮은 성능에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샤워도 하고 있다가 뭐 또 저기 은행에 가서 가 있다가 병원에도 가서 있다가 어제는 병원에 가서 4년 있었어요. 올해 누적 온열 질환자 2,615명 가운데 약 31%가 65세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오늘 청주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입니다. 충북 전역엔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흐르는 날씨에 시민들은 힘겨운 여름나기 중입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로 모기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정기 조사 장소인 청주시 오송읍 축사에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채집된 모기 개체 수는 모두 4,830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나 줄었습니다. 청주 도심 4곳에서 채집된 모기 수도 지난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는데 이는 이상 고온과 강수 패턴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청주시의 한국전통공예촌 사업에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몇 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지난달 말 시는 사업 시행자 취소 처분을 내렸는데 시행자가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청주시는 취소 처분에 변동이 없다며 공영 개발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황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청주시는 한국전통공예촌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가 자금 조달에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결정에 시행자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실시 계획 승인을 유지한 채 사업 시행자만 취소한 것은 결국 저희 협회를 배제하고 다른 주체에게 사업권을 넘기려는 의도로밖에. 시행자는 토지의 90%를 확보하고 착공이 들어간 상황에서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산업입지법 제13조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가장 중대한 처분인 산업단지 지정 취소 요건은 실시계획 승인 후 5년 이내에 50% 이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청주시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취소 처분의 근거가 시행자가 주장한 법조항이 아니란 겁니다. 공사항으로 우리가 처분한 사항은 아닙니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48조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한 거지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한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시행자가 확보한 토지 대부분이 근저당에 잡혀 있고 지금껏 자금 조달에 실패한 건 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한 합당한 이유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또 공영개발 전환에 무게를 실으며 충북개발공사 등과 관련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 말까지 한국전통공예촌 사업 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방침입니다. CJB 이환입니다. 청주시는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홈페이지에서 6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운영 사이트를 전수조사할 방침입니다. 시는 민간 위탁 운영 사이트와 외부망을 사용하는 홈페이지를 전수조사와 함께 보안 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경찰은 해킹 경위 등을 수사 중이며 청주시는 유출 대상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개인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한 피해 구제 신청 절차 등을 안내했습니다. 청주시는 오늘 옥화 치유의 숲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023년 착공한 옥화 치유의 숲은 5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50헥타르의 부지에 숲길과 명상 공간, 숲 체험장 등을 조성했습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부터 산림치유 지도사를 채용해 온열 치료와 편백 명상, 숲길 걷기 등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내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제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산후조리원이 없어 타 지역으로 원정조리를 떠나야 했던 산모들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원목 가구와 개인 화장실이 갖춰진 아늑한 분위기의 방. 제천 도심에 문을 연 공공산후조리원 산모실입니다. 지상 2층 규모로 산모 13명과 신생아가 함께 머물 수 있는 모자동실, 피부관리실, 수유실 등 조리와 회복을 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제천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69억 원을 투입해 충북 도내 첫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동안 조리원이 없어 원주까지 원정 산후조리를 해야 했던 산모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때는 이제 비용을 되게 많은 비용을 가지고 이제 산후조리를 했었는데 여기 이제 뭐 둘째가 생긴다면 여기에 이제 비용 부담도 경제적으로도 되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첫째 아이 케어하는데도 이용요금은 2주 기준 190만 원. 제천 시민은 절반인 95만 원, 충북도민은 1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산후조리원보다 비용이 100만 원 가까이 저렴하다 보니 이미 9월까지 예약이 마감됐을 정도로 입소 경쟁이 치열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인기가 많아서 지금 이제 저희가 추첨제로 해서 추첨을 했는데도 대기 인원들이 지금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지금 8월달, 9월달 지금 추첨했고요. 이처럼 수요는 많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적으로 단 21곳뿐. 전체 산후조리원의 5%에 불과합니다.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이 해마다 오르면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운영비 대부분을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충북도민하고 제천 시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에서 이제 앞으로 운영비가 계속 들어갈 텐데 적극적으로 좀 충분히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속 저출산과 출산 환경 개선의 마중물로 주목받는 공공산후조리원.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본격적인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없을까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충북교육청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놀 권리를 위해 만든 놀이공간 놀샘터를 안재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나무숲 사이로 보물찾기가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손에 든 것은 매미가 남기고 간 허물. 매미다리는 몇 개인지 자세히 관찰하고 다양한 질문으로 상상력을 더합니다. 솔방울, 풀잎 등 자연에서 채집한 소재들은 재미있는 교재이자 놀이 수단입니다. 여기 나와가지고 매미 허물 찾기하고 조금 놀다가 들어가서 던지기 놀이 그런 거 했는데 그런 거 했던 게 너무 재밌었어요. 다양한 교구로 구조물을 만드는 그래비트렉스 놀이도 있습니다.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뚝딱뚝딱 만들다 보면 집중력과 창의력이 쑥쑥 자랍니다. 우리 수업이기는 한데 과학적 원리라고 해서 뭐 중력이나 자기력 이런 것도 나오고요. 또 애들이 이게 육각형 모양의 트랙을 만들면서 수학적 원리도 있고요. 가족과 함께하는 보드게임 놀이교실도 있습니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함께 게임을 즐기다 보면 마음의 거리는 한층 더 가까이, 더위는 저 멀리 달아납니다. 놀이감이 다양하고 오면 다른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같이 만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또 놀이에 참여하나 또 협동심도 볼 수 있고 그런 게 제일 좋더라고요. 충주 옛 대소원 초등학교 폐교 시설에 들어선 놀샘터가 아이들의 건강한 놀이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공공놀이교육 지원센터로 지난 2022년 개소 이래 누적 이용객이 4만 명이 넘습니다. 대규모 주방에서 펼쳐지는 요리교실, 흙을 활용한 만들기 등 평소 학교나 가정에서 접하기 힘들었던 다채로운 놀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한 뼘 더 자랍니다. 놀센터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아이들이 놀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생들을 위한 놀이가 샘솟는 터전 놀샘터는 놀이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제천시 봉양읍 탁사정 관광자원화 개발 사업이 오늘 준공식을 갖고 시민에게 개방됐습니다. 탁사정 산책길은 10여 년간 닫혀 있던 곳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데크로드 50m, 보행 매트 100m 등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제천 구경 중 하나인 탁사정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관광자원화 개발이 추진됐습니다. 네, 폭염과 함께 울산 앞바다에 강독성 해파리인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나타나면서 어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망마다 해파리만 쏟아지다 보니 어민들은 조업 대신 해파리를 걷어내는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UBC 성기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햇살이 번지기 시작한 아침 정치망 어선이 조업구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자 분홍빛 해파리들이 수면 위로 우르르 솟구칩니다. 고기 자체가 없겠다. 해파리 이마에 들어오는데 거기 있겠나? 젤리처럼 흐물거리는 몸통이 망 안을 가득 채웠고 늘어진 촉수가 그물 구석구석을 휘감고 있습니다. 은빛 고기들은 그 틈을 비집고 나오거나 해파리에 눌려 숨을 잃은 채 떠오릅니다. 크레인으로 퍼내도 가파낸 해파리만 가득합니다. 조업 시간 대부분이 이걸 비우고 치우는 데 쓰입니다. 1시간 넘게 건져 올려도 이렇게 해파리만 덩어리째 쏟아집니다. 이렇다 보니 그나마 살아남은 고기들만 손으로 하나씩 골라내는 게 전부입니다. 이맘때면 고기가 아예 안 들어오는 날도 허다합니다. 하루에 한 30톤, 40톤 이 상태로 온닫고 하면은 수입이 없죠. 제로라. 많이 잡을 때 가득이에요. 가판에 가득하는데 이래 갖고 뭐 되겠습니까?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길이 2m, 무게 200kg까지 자라는 강독성 해파리입니다. 쏘이면 부종과 발열, 심하면 호흡곤란이나 쇼크 증상도 나타납니다. 집중호우 이후 수온이 오르면서 울산 북구와 동구 앞바다도 고밀도 출현 해역에 포함됐고 출현율은 일주일 새 6%포인트 가까이 늘었습니다. 해변으로 떠밀려오는 해파리를 건져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해파리 주의보가 내려지면 어선을 동원해 해상에서 낯선 생명체와 마주하는 여름바다. 그 위에서 어민들은 그물 하나 올릴 때마다 손해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성기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SK하이닉스를 꼽았습니다. 인크루트가 최근 구직 대학생 1,176명을 대상으로 국내 증시 시가총액 상위 170개사 중 선호하는 기업을 조사한 결과 SK하이닉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유로는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 제도라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SK하이닉스 다음으로는 CJ E&M, 삼성전자, 네이버 등의 순입니다. 도교육청과 음성군은 오늘 고교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음성 군민들의 질문에 윤건영 교육감과 조병옥 음성 군수가 답변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음성군 금화읍에 들어설 학교 복합시설 용지도 둘러봤습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 말까지 2025 청주 디저트 베이커리 페스타에 참가할 업소를 모집합니다. 시는 청주에서 음식점과 제과점을 운영하는 업소 50개를 선발할 계획으로 한식 디저트와 지역 특산품 메뉴 업체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입니다. 2025 청주 디저트 베이커리 페스타는 오는 11월 1일부터 이틀간 문화제조창 일원에서 열립니다.
충북 신협 두손모아 봉사단이 CJB 1000원의 힘 캠페인에 의료비 5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CJB 1000원의 힘 캠페인에 나온 상현이의 치과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충북 신협 두손모아 봉사단 관계자는 후원금을 통해 상현인의 가정에 밝고 긍정적인 기운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9시 15분쯤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화학 공장에서 30대 A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화학물질 보관 탱크를 청소하던 중 5m 아래로 추락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당국은 사고 경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협박한 30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새벽 1시 40분쯤 제천시 중앙동의 한 주점에서 손님 2명이 담배를 피우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5 단양 레이크파크 수상 페스티벌이 다음 달 1일부터 사흘간 단양읍 상진나루 계류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 체험 부스를 비롯해 제트보트, 패들보드, 카약 등 다양한 수상 레저 기구도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개막 첫날인 1일 저녁에는 축하 콘서트와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초정치유마을의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초정치유마을 곳곳에 야간 조명 등을 설치해 밤에도 즐기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청주시는 오는 10월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 전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